올라, 안녕하세요. 김유정입니다. 스페인어 왕초보 발음 2강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서는요, 스페인어 알파벳 아체부터 N까지 배워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수업 가볍게 복습할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 아부터 헤까지의 알파벳 배워왔었죠? 일단 그 전에 스페인어 모음은 무엇이 있는가? 그 모음 5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자, 엄청나게 발음이 쉬웠습니다. 각각을 어떻게 읽었나요? 그렇죠. 바로 에, 이, 오, 우라고 읽어줬죠. 스페인어에는 모음 이렇게 5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어 모음은 단어의 어디에 위치하든지 동일한 소리가 난다라는 점도 배웠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첫 번째 우리 이 글자 스페인어로 베라고 읽고요. 영어의 비 발음과 동일하죠. 그래서 베베, 아기라는 단어도 배웠고 그 다음에 세라고 하는 글자도 있었죠. 세 하게 되면 얘는 뒤에 어떤 모음이 오느냐에 따라서 우가 왔을 때는 까, 꼬, 꾸 쌍기역으로 읽고요. 이가 왔을 때는 시라고 해서 쌍시옷으로 읽어줬습니다. 혹은 스페인에서는 번데기 발음 시 이렇게 읽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각각의 단어를 보면 까꼬꾸 쌍기역으로 읽힐 때는 우리 집이라고 하는 까사라는 단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 이렇게 쌍시옷 혹은 번데기 발음으로 읽히게 됐을 때는 하늘을 뜻하는 ciello라는 단어를 배웠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네 하게 되면 네 하는 거는 이제 영어의 D 발음과 동일하고요. 돈을 뜻하는 dinero 이런 단어 봤었고 그 다음에 이제 F 영어의 F 발음 이렇게 바람이 빠져나가는 소리를 내는 그런 글자였죠. 그래서 가족을 뜻하는 familia라는 단어도 같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봤던 글자가 헤라는 글자였는데요. 영어에서는 G 해서 지읒 발음이 됐지만 스페인어에서는 전혀 다른 소리가 났죠. 헤 이렇게 좀 목을 긁는 히읗 소리 헤 헤도 우리 아까 봤던 세와 마찬가지로 뒤에 오는 모음에 따라서 발음이 바뀌게 되는 글자인데요. 우가 왔을 때는 기역 소리 따라서 가, 고, 구라고 읽고 그 다음에 뒤에 모음이 이가 오면 히라고 읽어주죠. 그래서 관련된 어휘를 좀 보면요. 고양이를 뜻하는 gato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을 뜻하는 gente 이렇게 배워봤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특이했던 부분이 he 같은 경우는 뒤에 우에 혹은 우이가 왔을 때 그 굳어져 있는 읽는 방법이 있었죠. 바로 얘를 구에라고 읽지 않고 어떻게 읽는다? 게라고 읽고요. 이것도 구이라고 읽지 않고 기라고 읽는 거죠. 그래서 기 이렇게 읽어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번 스페인어 발음 강좌를 계기로 발음 마스터 해봅시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계기 했었죠. 그래서 치타, 엄청나게 빠른 치타 스페인어로 게파르도라고 읽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죠. 구에파르도가 아니라 게파르도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예외적으로 우 위에 점 이렇게 점 2개의 구두점이 찍히게 되면 우의 기존의 소리를 유지해준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구에 구이라고 읽고 펭귄이라는 단어는 빙구이노라고 읽는 거였죠. 빙구이노. 네, 좋아요. 하지만 이렇게 쓰이는 게 훨씬 더 빈도수가 많기 때문에 기. 일단은 뒤에 우 위에 구두점이 없으면 무조건 기로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복습 마무리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 알파벳표에서 두 번째 줄 아체부터 N까지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아체라는 글자예요. 자, 먼저 글자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아체. 그렇죠. 영어에서 H 하는 거고 히읗 발음이 났었죠. 뭐 hi, hello 이럴 때 쓰이는 게 이제 영어에서의 H인데 스페인어에서 아체는요. 묵음이에요. 네, 묵음이란 얘기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없는 셈 치는 거예요. 따라서 뒤에다가 우리 지난 시간처럼 모음을 붙여서 읽어볼 건데요. 얘가 하헤히호라고 읽히는 게 아니라 아체가 묵음이기 때문에 없는 소리여서 아에이오로 읽히게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아에이오우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영어 칩을 이제 스페인어 칩으로 좀 바꿔줘야 합니다. 네, 아체가 소리가 아예 안 나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호텔이라고 부르는 이 단어는 스페인어에서는 호텔로 읽히지가 않겠죠. 어떻게 읽을까요? 오텔 이렇게 읽히는 겁니다. 오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오텔. 그렇죠. 호텔이 아니라 오텔이고 지금 들으셔서 아셨겠지만 이때 여기에서 이 T라고 하는 글자가 스페인어에서는 때입니다. 나중에 우리 뒤에서 나와요. 그래서 쌍디귿 발음으로 읽혀요. 그래서 오텔. 이게 이제 스페인어로 호텔이라는 뜻이에요. 오텔. 되시겠죠? 아체가 없는 소리예요. 묵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만날 때 하는 인사. 안녕 하는 인사가 스페인어로 이렇게 되죠. 읽어볼게요. 올라. 그렇죠. 얘를 홀라라고 읽으면 안 되는 거죠. 아체는 묵음. 따라서 올라 이렇게 읽어줍니다. 올라. 자, 이게 만났을 때 하는 인사인데요. 우리 그냥 막간 퀴즈. 만났을 때 올라 하고요. 헤어질 때는 뭐라 그러죠? 그렇죠. 아디오스 하죠. 그래서 우리 만났을 때 올라, 헤어질 때 아디오스 하는 거 2개 세트로 같이 기억해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아체에 넘어가겠습니다. 묵음인 아체. 그 다음 글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호다. 그렇죠. 얘도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해와 마찬가지로 목을 긁는 히읗 소리예요. 호다. 그렇죠. 그래서 영어의 J 소리는 이제 잠깐 다른 데다 놔두시고 이제 스페인어의 호다 그 히읗 긁는 히읗 소리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뒤에 모음 붙여서 읽어볼게요. 갑니다. 하, 헤, 히, 호, 후. 그렇죠. 호따 읽다가 목이 막 아파질 것 같아요. 자, 근데 너무 막 무리해서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게 그냥 하헤히호후가 아니라 하, 헤, 히. 이렇게 조금 거친 히읗 소리가 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 그림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문자 주고받을 때 있죠. 혹은 아니면 컴퓨터로 채팅할 때 한국에서는 이제 뭔가 상대방이 웃긴 얘기를 했을 때 키키키키키 이렇게 웃죠. 아니면 흐흐흐흐 이렇게 웃죠. 그런데 스페인어권 친구들은요. 뭔가 상대방이 웃긴 얘기를 했을 때 웃을 때 이렇게 말해요. 하하하하하하. 네, 이렇게 웃습니다. 네, 그래서 왜냐면 이게 제이 소리가 아니라 스페인어에서는 이게 허다, 히읗 소리가 나기 때문에 웃을 때 채팅이나 그런 메시지에서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네, 스페인어 모르는 사람이 이거 보면 자자자자자 이런 느낌이죠. 근데 이거 자자자자자가 아니라 하하하하하 웃고 있는 그러한 말이라는 거. 네, 제가 이거 장난치는 것 같은데 진짜예요. 진짜로 스페인어권 친구들이 이렇게 웃고요.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시면 스페인이나 중남미 친구들 사귀게 되면 한번 사용해보세요.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옆에 있는 거는 음식 그림인데요. 아시는 분들 꽤 있을 것 같아요. 하몽이라고 하는 음식이죠. 스페인어로는 이렇게 생겼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몽.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때 하몽 할 때 그때 첫 번째 오는 글자가 호다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 오에 강세 표시가 있는데요. 얘는 발음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얘를 그냥 세게만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몽 이렇게요. 자, 우리 하몽 하게 되면 스페인의 대표적인 음식이죠. 네, 그래서 돼지 뒷다리살을 소금에 절여가지고 건조시킨 음식인데 이제 건조가 다 되면 이런 식으로 마치 포를 뜨듯이 굉장히 얇게 슬라이스를 해서 조리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먹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 이 음식을 알았을 때 이게 아무래도 조리를 하지 않고 건조시킨 상태에서 바로 슬라이스를 해서 먹는 그런 생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거부감이 처음에는 느껴졌어요. 근데 이게 계속 먹다 보니까 은근히 또 매력이 있고 짭조름한데 되게 고소한 그런 맛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중에는 엄청나게 이 음식을 좋아하게 됐는데 이제 혼자 따로 이것만 이제 하몽만 먹기에는 좀 짜니까 보통은 크래커나 뭐 바게트, 빵이나 아니면은 과일 중에 멜론이랑 같이 먹기도 합니다. 네, 그거는 뭐 이제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어쨌든 가몽 할 때 그때 호따가 쓰입니다.
자, 그 다음 글자 한번 또 읽어볼게요. 그 다음 글자는 까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까. 그렇죠. 영어에 K 했던 것이 스페인어에서는 까 이렇게 거센 소리로 읽혔던 것이 된 소리로 스페인어에서 읽힙니다. 그리고 까는요, 외래어 표기에만 사용이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용 빈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뒤에 모음을 붙여서 한번 읽어볼게요. 갑니다. 까게, 끼, 고, 꾸. 오, 좋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과일 중에 우리 키위, 스페인어로 읽으면 키위가 아니라 그렇죠. 키위 이렇게 읽히겠죠. 한번 읽어볼게요. 키위. 네, 좋아요. 그 다음 글자 엘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엘레. 그렇죠. 영어에 L 생각하시면 돼요. 영어의 L 발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엘레가 들어간 글자 보기 전에 먼저 이 아에이오우 뒤에 모음 붙여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갑니다. 라, 레, 리, 로, 루. 오, 좋아요. 그래서 우리 엘레 들어간 그 단어를 한번 보면 책이라는 뜻의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libro. 그렇죠. 이게 이제 책이라는 단어예요. libro. 어렵지 않죠? 그냥 영어에 L 생각하면 되고 한국어에 리을 발음이에요. 그 다음 옆에 있는 단어는 뭐냐면 이제 아름다운 여성분이 나와 있는데 머리카락이라는 뜻이에요. 머리카락. 머리카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bello.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엘레 앞에 이렇게 모음이 온 경우에는 앞에 모음이 연음이 돼요. 그래서 빼로라고 읽는 게 아니라 벨로, 벨로로 읽어요. 즉 앞에 글자에 리을 받침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벨로 이렇게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벨로. 네, 언제? 엘레 앞에 이런 식으로 모음이 올 때 연음이 된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 글자는 에게 하는 글자인데요. 자, 이거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엘레 두 개가 연속으로 오게 되면서 기존의 엘레라고 하는 소리가 전혀 안 나게 됩니다. 사실 이 글자는요, 알파벳에는 정식으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엘레 두 개가 연속으로 오면서 전혀 다른 소리가 나니까 걔를 이제 발음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이 강의에 포함을 시켰어요. 얘도 지난 시간에 봤던 채와 마찬가지로 복합 문자입니다. 전혀 다른 소리가 나버리죠. 엘레 두 개가 만나서. 그래서 리을 소리가 이제 안 나게 되고요. 자, 그러면 얘에 대한 한번 글자를 읽어보겠습니다. 엘레 두 개 동시에 있을 때 어떤 소리가 나는지. 에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에게. 그렇죠. 그래서 얘는 단어 안에서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우리 Y 있죠. 영어의 Y. 혹은 스페인어에서 예. 그 단어로 대체해서 생각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얘를 뒤에다가 이제 얘 뒤에다가 모음을 붙여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갑니다. 야, 예, 이, 요, 유. 그렇죠. 그래서 엘레가 하나 있을 때는 아까 리을 소리가 났지만 엘레가 연속 두 개 오면 리을 소리 안 나고요. 무슨 소리 난다? Y 소리 나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에 대한 철자명은 에예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야, 예, 이, 요, 유라고 읽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얘가 B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B라는 단어는 루비아가 아니라 어떻게 읽어야겠어요? 그렇죠. 유비아. 이렇게 읽어야겠습니다. 이 엘레 두 개를 전혀 다른 소리인 Y로 대체해서 사용합니다. 유비아. 네네네. 그래서 이 발음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아주 귀여운 동물이 하나 있는데요. 이거 동물 뭔지 아시나요? 우리 한국에서 라마라고 부르는 동물이죠. 알파카랑 알파카랑 친척 관계에 있는 그런 동물인데 라마라고 부르는데요. 이 라마는 스페인어권에서는 라마라고 불리지 않고 이러한 이름을 가집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야마. 네, 좋습니다. 그래서 엘레 두 개의 Y 소리 나니까 그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야마. 그쵸? 자, 그 다음 글자도 한번 읽어볼게요. 갑니다. 에메. 좋아요. 영어의 M입니다. 한국어의 미음 소리죠.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뒤에 모음 붙여서 읽어보면 마, 메, 미, 모, 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그림 식탁이라는 단어예요. 식탁 스페인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메사. 그렇죠. 어려운 발음이 아니에요, 전혀.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도 읽어볼게요. madre. 네, 좋습니다. 어머니. 영어로 치면 mother가 되겠죠. madre. 자,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madre인데요. 엄마 하게 되면 스페인어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비격식체가 되겠죠. 엄마도 한번 이 기회에 배워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마마. 네, 이게 이제 스페인어로 엄마라는 단어예요. 자, 오늘의 마지막 글자 N입니다. 영어의 N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국어의 니은 소리 뒤에다가 모음 붙여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네, 니, 노, 누.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 밤, 저녁을 뜻하는 단어 한번 읽어볼게요. noche. 좋습니다. 뭐 어려울 거 없죠. 이 N에는 우리가 예상 가능한 소리로 발음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오늘의 알파벳 모두 배워봤고요. 핵심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아체부터 N에까지 배우면서 요거 영어에서 H, 히읗 소리 났지만 스페인어에서는 묵음이다. 그래서 아에이오우라고 읽고요. 만났을 때 하는 인사 올라 이거 같이 배웠었죠? 그 다음에 J 아니고 스페인어에서는 호다라고 읽는 거죠. 그래서 하헤히호후라고 읽고 맛있는 스페인의 햄 가몽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까라고 읽죠. 외래어 표기에만 사용이 되는 글자로 까깨끼꼬 꾸 해가지고 키위는 스페인어로 끼위라고 읽죠. 그 다음 엘레라는 단어, 엘레라는 글자 랄레리로루 해가지고 책 하면 리브로라는 단어 봤고요. 그 다음 엠에 영어의 M 소리 똑같아요. 그래서 마메미모모 해가지고 책상, 식탁, 메사라는 단어 봤고요. 에네, 나네니노노 해가지고 밤, 저녁을 뜻하는 단어 노체까지 우리가 어휘도 같이 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도전 단어 읽기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단어 읽을 수 있는지 한번 도전해 볼게요. 자, 먼저 손이라는 단어입니다. 손. 쉽죠? mano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mano. may know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모음을 있는 그대로 읽어주시는 거죠. 있는 그대로 아와 오, mano, 손. 그 다음 7월. 영어로 July 했다면 그렇죠. 스페인어로는 julio. J 소리 아닙니다. 이제 얘는 J, 거친 히읗 소리예요. julio. 7월입니다. 그 다음 길, 거리. 오케이, 좋아요. 얘는 L에 2개가 연속으로 왔죠. 우리 L에 2개 연속으로 오면 깔레가 아니고 까예, 얘를 Y 소리처럼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복합 문자죠. 그래서 까예 이렇게 읽어주세요. 그 다음 병원. 그렇죠. 이게 지금 아직 안 배운 단어들이 몇 개 있긴 하지만요. 얘는 된 소리로 다 읽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병원은 스페인어로 hospital 이 됩니다. 네, 그래서 얘도 쌍비읍 소리 나고요. 얘도 쌍디귿 소리 나가지고 얘 아체가 묵음이니까 hospital 하고 발음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코알라라고 하는 단어, 코알라. 그렇죠. 코알라라고 읽어야겠죠? 코알라. 이 K가 K로 발음이 안 되고 스페인어에서는 까, 쌍기역으로 발음이 되니까요. 그쵸. 마지막 단어인데요. 엄청 기네요. 햄버거. 네. 자, 이거는 조금 우리가 분절을 해서 발음을 배워볼 건데요. 먼저 아체 묵음이니까 햄 아니죠. 암. 그쵸? 물. 그쵸? 그 다음에 이거 구애 아니죠. 게라고 있는 거죠. 게사.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암부르게사. 붙여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암부르게사. 그렇죠. 이게 이제 스페인어로 햄버거라는 단어예요. 한국어로는 이렇게 짧은데 스페인어로는 암부르게사. 네, 이렇게 되는 거죠. 햄버거 한번 먹기 힘드네요. 네. 그래도 뭐
맛있으니까 읽을 줄 알아야겠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오늘 수업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스페인어 알파벳 볼 거고 애니에부터 때까지 배워보겠습니다. 오늘 수업도 너무나 잘 참여해 주셨고요. 우리 그러면 3강에서 뵙겠습니다. 아디오스!